이번 문제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실생활 활용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의 의미를 집합기호로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30명의 학생들에게 책을 읽혔습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이 되겠죠. A도서, B도서, C도서 읽은 학생들의 집합을 차례대로 A, B, C라고 하면 자, NA는 25, NB는 23, NC는 17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세 권의 도서를 모두 읽은 학생을 물어봤죠. A도 읽고 그리고 B도 읽고 C도 읽은 학생들, 즉 세 집합의 교집합,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일단 최대값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자, 세 집합의 교집합 최대값은 각각을 비교해 보면 25, 23, 17 중에서 가장 작은 게 17이죠. C도서를 읽은 17명의 학생이 모두 다 B도서도 읽고 A도서도 읽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7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최소값이 되는데요. 두 개의 집합일 때는 최소값을 끌어내는 걸 우리는 많이 해봤죠. 그러면 세 개의 집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집합에서 쓴 방법을 그대로 확장을 시키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교집합들의 여집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집합일 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집합인 30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자, 이걸 이제 교집합으로 바꿉시다.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게 되면은 3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크거나 같다로 바뀌죠. 넘어가 주면 25 더하기 23에서 30을 뺀 값, 즉 18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집합일 때는 교집합의 최소값 금방 나오죠. 자, 그러면 세 개의 집합일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A와 B의 교집합을 구했잖아요. 자, 교집합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이 집합을 하나의 집합 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X와 C의 교집합의 최소값, 요걸 구해야 되겠죠. 자, 당연히 이제 두 개의 집합으로 바뀌었으니까 합집합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합집합은 당연히도 전체 집합 30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자, 다시 또 바꿔보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넘기면 X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요거보단 크거나 같을 겁니다. 넘기면 NX. 근데 NX가 요놈. 요게 X였죠. 최대값이 18이니까 18 더하기 C 집합 17 마이너스 30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서 계산을 하게 되시면 5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세 집합의 교집합 최소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15에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 최소값 5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 세 집합일 때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봤는데 여기 있는 이 18이라는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여기서 나왔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5 더하기 23 마이너스 30 이렇게 됐죠. 이게 18 거기다가 17 더하고 30을 한번 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2번 뺀 값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2번 뺀다. 이 2라는 숫자는 집합이 3개니까 3 빼기 1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A와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자, 이 집합의 여집합을 취해볼게요. 여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집합은 드모르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될 건데요. 우리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당연히 전체 집합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요. 전체 집합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보면 NA 더하기 N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즉 A와 B의 교집합이 0이 되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집합으로 확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각각의 집합들이 교집합이 없어서 자, 이런 식으로 더한 값들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각각들은 다 계산이 가능하죠.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30-25 이렇게 되겠죠? 자, B의 여집합은 30-23으로 정리가 됩니다. C의 여집합은 30-17로 정리가 되겠네요. 당연히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90에서 더하면 65네요. 계산하면 25가 됩니다. 그러니 이 합집합한 것의 최대값이 25가 되니까 이 녀석의 여집합이 이제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교집합은 최소값이 30에서 25를 뺀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까와 똑같은 답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답은 나왔고요. 그러면 이 25가 어떻게 나왔는가? 5는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이 25를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30에서 뺀 거죠. 자, 그래서 30에서 요놈 25 나왔습니다. 25 뺀 값이 5였죠. 30에서 30-25 A 여집합, 30-23 B의 여집합, 30-17 C의 여집합을 빼면은 자, 30 빼기 30 하나 없어지죠. 근데 마이너스 붙은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결국 각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 더해서 자, 32개 남죠? 빼기가 있으니까 두 번 있으니까 2 곱하기 30 1번과 똑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 가능했습니다. 우리 두 개의 집합일 때는 굉장히 많이 해봤죠. 그래서 두 개의 집합에서 치환을 해서 다시 또 세 개의 집합으로 확장 이렇게 했고요. 이 집합의 여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구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